당신은 혹시 회의 자리에서 당신의 의견이 묵살당하는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친한 친구나 동료에게 은근히 무시당하는 듯한 씁쓸한 경험을 한 적 있으신가요? 열심히 설명했지만 상대방은 당신의 말을 건성으로 듣고 딴청을 피운 적 있으신가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당신의 생각은 전혀 물어보지 않고 멋대로 진행된 적 있으신가요? 만약 위 질문 중 하나라도 네라고 답했다면 잘 오셨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타인으로부터 무시당하거나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속으로 답답해하고 때로는 자존감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러한 감정을 홀로 삼킬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무시당할 존재가 아니며 당연히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는다면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을 지키고 상대방으로부터 존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세 가지 강력한 대화 비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비법들은 당신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당신에게 진정한 존중과 자신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삶을 180도 바꿀 놀라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첫 번째, 마법의 언어. 그건 제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부드러운 힘의 표현. 겉으로 보기에는 지극히 평온하고 부드러워 보이는 이 짧은 문장은 놀랍게도 상대방의 태도를 순식간에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에 대해 반박을 받으면 당황하거나 심지어는 적대적인 감정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절묘한 한마디는 마치 부드러운 실크 천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칼날처럼 상대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거나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존재감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당신의 의견 또한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강력하게 어필합니다. 이 한마디는 당신이 단순히 남의 말에 쉽게 동조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과 가치관을 가진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분명한 인상을 상대방에게 깊이 각인시켜 줍니다. 오랜 직장 생활 동안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왔던 평범한 직장인 김민준 씨는 중요한 회의 자리에서 용기를 내어 이 마법의 문장을 처음 사용해보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늘 상사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에 극심한 부담감을 느꼈고 습관처럼 상사의 의견에 무조건 네, 맞습니다라고 동의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 결과 그의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은 번번이 빛을 보지 못했고 심지어 상사의 명백한 잘못된 판단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채 고스란히 따르는 답답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요한 회의에서 상사가 터무니없이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전략을 제시하며 마치 모든 사람의 동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듯 다들 의견 없으시죠? 라고 단정적으로 질문했을 때 민준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또렷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건 제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인 후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재의 시장 상황과 경쟁사의 동향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방향으로도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간 회의실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긴장감과 함께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평소 강압적인 태도를 자주 보이던 상사 역시 예상치 못한 반박에 당황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의 정중하면서도 조리 있는 반박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를 그저 만만하게 여기거나 그의 의견을 하찮게 여겼던 동료들조차 그의 발언에 귀 기울이며 그의 생각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민준 씨는 마침내 자신만의 뚜렷한 관점을 가진 믿을 수 있는 동료로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그의 용기 있는 한마디는 그의 소극적인 직장 생활에 긍정적이고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마법의 문장이 가진 진정한 힘은 결코 상대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당신 틀렸어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당신은 지금 완전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와 같은 직설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고 방어적인 태도를 유발하며 궁극적으로는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라는 절제되고 세련된 표현은 저는 당신과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으며 저의 생각 또한 당신의 생각만큼이나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고유한 관점입니다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부드러우면서도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무시당하는 사람과 존중받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러한 섬세하고 현명한 언어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특정한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다음번 대화에서 용기를 내어 이 마법의 문장부터 먼저 사용해 보세요. 그건 제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상대방은 당신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중해야 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언어는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가장 정확한 거울이며 그 품격은 곧 당신의 사회적 이미지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존중의 표현. 그건 제가 먼저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주도권 확보. 이번에는 당신을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못하도록 만들고 오히려 당신의 신중함과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며 배려하도록 이끌어주는 두 번째 마법의 표현을 소개합니다. 그건 제가 먼저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짧고 단순해 보이는 문장은 놀랍게도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당신을 쉽사리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간결한 문장 속에는 당신의 가치를 드높이는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당신은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즉흥적인 감정이나 성급한 판단으로 쉽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닌 모든 정보를 충분히 고려하고 심사숙고하여 결정을 내리는 신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상대방에게 강하게 심어줍니다. 둘째, 당신의 최종 결정은 그 누구의 압력이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당신 스스로의 냉철한 이성과 판단에 따라 주체적으로 내려진다는 강력한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통해 당신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며 함부로 다른 사람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어떠한 부탁이나 제안을 받았을 때 충분히 생각해 보지도 않고 습관적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는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와 같이 즉각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긍정적이고 협조적인 태도는 매우 중요하지만 모든 요청에 대해 너무나 쉽고 빠르게 승낙하는 사람은 자칫 경솔하거나 혹은 깊이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에게 만만하게 여겨져 부당한 요구에 끊임없이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대학교 강사로 재직해온 박선영 씨는 뛰어난 강의 실력과 학생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 덕분에 학생들은 물론이고 동료 교수들에게까지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착하고 배려심 깊은 성격은 오히려 그녀에게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의 학업 상담은 물론이고 개인적인 고민 상담, 학과 행사 준비, 심지어 다른 교수의 강의 자료 제작까지 그녀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며 끊임없이 부탁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늘 밝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쉴 틈 없이 밀려드는 과도한 업무와 부당한 요구들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동료 교수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그녀에게 선영 씨, 이번 학회 발표 자료 준비하는 거 선영 씨가 맡아서 좀 해주시면 좋겠죠? 라고 다시 한번 부탁했을 때 박선영 씨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그 부분은 제가 먼저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중하면서도 더 이상 즉흥적으로 모든 요청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전달하는 이 한마디에 상대방은 당황한 듯 잠시 머뭇거리더니 네,
그럼 편하실 대로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알려주세요. 라며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선영 씨에게 쏟아지던 당연한 듯한 부탁의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대신 동료 교수들은 그녀에게 어떤 부탁을 할 때에도 미리 양해를 구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법의 표현은 단순히 당신의 결정을 뒤로 미루거나 회피하는 소극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스스로가 어떠한 사안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고 다양한 측면을 심층적으로 검토한 후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하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이 한마디를 통해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감정적인 압박이나 즉흥적인 요청에 휘둘리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냉철하고 합리적인 판단력을 존중하는 현명하고 주체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각인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먼저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는 이 간결하지만 강력한 표현은 당신의 존재감을 더욱 무게감 있게 만들고, 상대방은 당신을 더 이상 함부로 대하거나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존중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표현은 당신이 현재 상황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없거나 혹은 특정한 결정을 내리기에 다소 부담스러움을 느낄 때 당신 스스로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실수나 후회를 방지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어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궁극의 방어 전략. 그건 제가 책임질 부분은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경계선. 이제 앞서 배운 두 가지 훌륭한 대화 전략을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해주고 완성시켜줄 세 번째, 그리고 가장 단호하면서도 효과적인 마법의 문장을 공개할 차례입니다. 이 문장은 당신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든 시도로부터 당신을 철저하게 보호하며, 동시에 당신의 확고한 의지와 타협할 수 없는 존엄성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궁극의 방어 전략입니다. 이 문장을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사용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명확하게 설정된 경계선을 즉시 인식하고 존중하며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태도와 높은 품격에 깊은 경외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궁극의 방어 전략은 바로 그건 제가 책임질 부분은 아닙니다. 입니다. 처음 이 문장을 듣는 순간 일부 사람들은 다소 냉정하고 차갑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정확하고 단호한 어조로 사용한다면 당신의 개인적인 책임 영역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부당한 요구를 즉시 차단하며 당신을 함부로 대하거나 만만하게 여기려는 상대를 단숨에 멈춰 세울 수 있는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서 오랫동안 헌신적으로 격리 업무를 담당해 온 박은진 과장님의 이야기를 통해 이 문장이 가진 놀라운 힘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은진 과장님은 뛰어난 업무 능력과 꼼꼼한 성격 덕분에 팀 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핵심 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녀의 뛰어난 능력은 오히려 그녀에게 감당하기 힘든 과도한 업무 부담과 팀원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직속 상사들까지도 뻔뻔하게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은진 씨는 워낙 베테랑이니까 그냥 알아서 척척 정리해서 보고서 하나만 만들어줘요. 회의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면 은진 씨, 시간 되시면 급한 대로 이것 좀 후딱 손봐주세요. 심지어 다른 팀에서 명백하게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까지 그거 은진 씨가 좀 나서서 좋게 좋게 마무리해주는 게 어때요? 라는 황당하고 무례한 요구를 받기 일쑤였습니다. 처음에는 팀원들을 돕고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생각에 묵묵히 모든 일을 처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호의는 당연한 권리로 여겨지고 심지어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듣기 어려워지자 박은진 과장님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깊은 좌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급기야 사장까지 나서서 다른 팀의 명백한 실수를 은진 씨에게 떠넘기려 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단호하고 결연한 표정으로 똑 부러지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건 제가 책임질 부분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회의실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지만
그녀의 다음 말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제게 주어진 본래의 업무는 이미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으며 해당 문제는 그 책임을 맡은 담당 부서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사장도 팀장도 더 이상 은진 씨에게 그 문제에 대해 그 어떤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 단호한 문장은 단순한 방어적인 거절이 아닙니다. 저희는 당신의 개인적인 영역과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부당한 침범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 마법의 문장은 동일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무례한 언행, 당신의 능력이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과도한 부담을 지우려는 부당한 요구, 그리고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함부로 낭비하게 만들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그건 제가 책임질 부분은 아닙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은 당신이 당신의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이며 그 누구에게도 당신의 항로를 함부로 조정할 권리가 없음을 분명하게 각인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이 강력한 문장은 때와 상황에 따라 조금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건 제 역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일입니다. 와 같이 말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유한 몫을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의 부당한 기대와 비합리적인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응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세 번째 마법의 문장을 당신의 삶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불필요한 책임감과 에너지 소모로부터 벗어나 진정으로 당신에게 소중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법의 언어를 현실에 적용하는 지혜 태도, 표정, 그리고 말투. 앞서 소개해드린 세 가지 강력한 마법의 언어, 즉, 그건 제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건 제가 먼저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책임질 부분은 아닙니다. 는 단순히 문장 자체를 암기하고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습니다. 진정으로 이 말들이 당신의 삶에 강력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당신의 말과 함께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태도, 표정, 그리고 말투가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합니다. 당신의 진심과 확신이 담긴 언어, 표정, 그리고 태도는 마치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상대방에게 더욱 깊은 인상을 남기고 당신의 메시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입니다. 첫째, 말의 속도와 호흡의 조절이 중요합니다. 그건 제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라고 말할 때 너무 빠르거나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서둘러 말하면 오히려 방어적이거나 불안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침착함과 자신감입니다. 천천히 심호흡을 하고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의 끝맺음을 명확하게 마무리하세요. 그건 제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안정된 말투에서 당신이 스스로의 생각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둘째, 표정과 시선은 당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창입니다. 그건 제가 먼저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억지스러운 미소보다는 진지하고 결연한 표정과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불안한 듯 시선을 회피하거나 허공을 바라보며 말끝을 흐리면 상대방은 당신의 말에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고 당신의 의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상대방의 눈을 부드럽게 응시하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긍정적인 제스처를 동반하여 진심을 담아 전달하세요. 그건 제가 먼저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마음속으로는 나는 내 소중한 시간과 선택을 존중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말한 후에 일관성 있는 태도가 신뢰를 만듭니다. 그건 제가 책임질 부분은 아닙니다. 라는 말은 특히 당신이 내면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결코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당신이 책임져야 할 명확한 범위를 스스로 결정하고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말을 하고 난 후에는 자신의 말을 번복하거나 다른 사람의 압력에 굴복하여 스스로 설정한 경계선을 허물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그래도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다시 간청할 경우 당황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기보다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다시 한번 당신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하세요.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건 제가 책임져야 할 몫이 아니라서요. 이처럼 일관되고 단호한 태도는 당신을 함부로 대하려던 사람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당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강력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이라는 사람의 한계를 시험하려 합니다. 이 사람은 어디까지 받아줄까? 얼마나 쉽게 자신의 것을 내어줄까? 끊임없이 당신의 반응을 살피고 당신의 양보를 기대합니다. 바로 그때 오늘 배우신 이 세 가지 마법의 언어를 당신의 진심을 담은 표정, 흔들리지 않는 눈빛,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일치시켜서 사용한다면 단 한 번의 말로도 명확하고 강력한 경계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하고 참을수록 상대방은 점점 더 당신에게 부당한 요구를 해올 것이고 당신은 점점 더 지쳐가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 마법의 언어들을 연습하고 당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관계를 위한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당신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당신의 가치를 지키는 근본적인 훈련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